대선 전 불거졌던 이 두 가지 가짜 뉴스 검찰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이 만든 윤석열 커피 보도,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는 윤 대통령의 상관을 연기한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연루돼 있는 허위 보도, 이 두 가지 줄기인데,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사건의 연결고리,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조우영의 사촌이라는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두 가지 가짜 뉴스의 연결고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죠. 김병욱 의원을 이 이모 씨가 만나요. 윤 대통령이 상급자, 당시 윤석열 검사였죠. 윤석열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라는 일종의 조언을 민주당의 TF 단장이었던 김병욱 의원과 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한 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녹취록이 가짜 뉴스로 둔갑했죠. 그런데 약 2달 뒤 이 이모 씨가 윤석열 커피 보도 때 등장합니다. 이 기사를 쓴 당시 JTBC 기자 본모 씨에게 만나요. 윤석열 커피 보도에 취재원으로 등장해요. 결국은 두 가지 가짜 뉴스에 취재원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2011년 대검 첫 조사 마친 조우영이 애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두 번째 조사는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취재원으로 등장을 해요. 조우영이 그냥 나왔다.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수사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잘했다라고 했다. 결국 두 가지 가짜 뉴스의 공통점이자 연결고리, 그리고 공통적인 취재원이 조우영의 이모 씨로 등장했던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뭔가 연결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연결고리가 있군요.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이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었어요. 박연호가 누구냐면은 부산저축은행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어쨌든 부산이긴 하지만은 전국에서 제일 큰 저축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산저축은행 이런저런 부실과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축은행 사태가 아주 도미노 현상처럼 딱 일어났는데,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누구였는가? 최재경 검사장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대검 중수과장이 누구였는가? 윤석열 과장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박연호가 그때 징역을 몇 년 받았냐면 1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 사감이 있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일타삼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최재경,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윤석열, 그다음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일타삼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단순히 그냥 김만배 차원에서 신앙님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대선 전에 네네. 퍼뜨렸다고 보는 것보단 그 이후에 어떤 배후에 대해서 주목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그 배후가 지금 민주당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는 두 번째 가짜 뉴스가 터졌는데, 그 건과 이 건이 같은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니 검찰은 좀 더 수사를 해볼 수밖에 없겠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같은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허모 기자가 한 것에서 먼저 터지고 그다음에 뉴스타파에서 터진 건데,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도에 터졌지만 이 조우영이 구속된 건 2014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에는 부산저축은행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토마토, 솔로몬, 지금은 다 기억이 없지만 프라임 이런 온갖 종류의 저축은행이 몇십 개가 터져버렸다고요. 대검 중수부에서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저축은행 같은 것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제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2014년도에 조우영의 그 대출 비리가 드러난 게 2014년도예요. 그거는 예금보험공사가 밝혀낸 거지, 그때 검찰에서는 조우영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고기, 피레미 같은 그 조우영한테는 여기에서 신경 쓸 여지도 없었는데 2011년과 2014년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마치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프레임을 짰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김만배, 신학립이 두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뒤에 왜냐하면 이런 사실들을 민주당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프레임으로 이렇게 짠 것은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뭐냐면요. 옛날 그 병풍 사건 때 서른 의원의 역할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병욱 의원이 맡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 김병욱 의원이 반론을 했습니다. 당시 저 이모 씨, 조우영의 사촌을 제보자로 김병욱 의원은 만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들어가요. 제보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김병욱 의원이.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허 기자도 모른다. 김병욱 의원이 만났긴 했지만 제보자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 가짜 뉴스로 둔갑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박정호 의원님, 네.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은 최재경으로 둔갑했고 김병욱 의원이 단장으로 있었던 TF에서 이 녹취록을 그 허 기자에게 전달해서 이게 둔갑한 가짜 뉴스로 보도됐는데 김병욱 의원이 일단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이게 자칫 뭐 보좌관, TF 팀장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있는 거다라는 어떤 꼬리 자르기로 논란이 번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김병욱 의원이 사실은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7인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7인방 멤버 중에 하나. 김병욱 의원마저도 어떤 장치 내지는 수단으로 이용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옆에서 선거운동을 돕는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실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느 곳에서의 이 선거 전체를 맥을 구성을 했던 조력자들, 실체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무슨 드러나지 않았던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실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조우영 내지는 이모 씨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어느 곳에선가 보이지 않는 검은 곳에서 이런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고 김병욱 의원이 그 안에 등장해서 김병욱 의원마저도 그 전체 그림의 수단과 장치로 이용당했거나 아니면 지금 더 윗선으로 넘어가는 걸 자르기 위해서 김병욱 의원이 중간에 꼬리자르기를 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검찰 수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나와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떻게 연루됐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엄청난 이 공작적인 일들이 지난 대선에 있었으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정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